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야권 후보 윤석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정원과 대검, 국가기관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변죽을 울리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일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에 가세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당군 이래 가장 악랄한 정치 보복을 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을 포함해서 보수 정권에서 고위 인사로 있었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감방에 있거나 죽음으로 내몰랐습니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보기관 수장, 권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모조리 구속하였고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국내 첩보 활동을 금지하였고 간첩조차 찾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정권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잔인한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권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으로 국회까지 장악했고 내년 대선만 가져가면 그들은 장기 집권을 완성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힘당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방권 선거, 금권 선거, 그리고 국가기관까지 동원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런 대선 개입은 국정원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큰 권력, 더 윗선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부정선거는 사형이거나 평생 깜빵입니다. 1960년대에 일어난 3.15 부정선거 주범들도 사형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개입 공작 관련해서 비밀은 피를 나눈 형제 부모들에게도 공유하기가 어려운 특급 정보입니다. 이런 중대한 정보를 박지원 국정원장은 30대 젊은 여성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조성은입니다. 이 여자는 가는 곳마다 배신과 뒤통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바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조성은의 배신 성향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민주연합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몸담았다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에서도 결정적 진술을 해가지고 네. 국민의당을 완전히 맛을 보내버리고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지금 그런 다음에는 또 대한신당 박지원 네. 이 박지원하고 양반하고 되게 친해요. 친하대요. 네, 네. 되게 친하고 네. 천정배 네. 뭐 이 양반도 친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껍빛단리네, 껍빛단리.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런 사람들 막 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에 또 가서 또 결정적인 진술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등 뒤에서 칼 꽂고 또 내부 고발하겠네. 뭐만 돼도 무슨 결정적 제보 또 하겠네요 보니까. 정말 배신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입니다. 유유상종. 이런 인간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지금 국힘당 인재영입 위원장 정병국은 조성은을 국힘당 청년위원으로 추천하였고 그 당시 청년위원장이었던 이준석이는 조성은을 청년위원회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조성은, 정병국, 이준석 이들은 모두 유승민계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작이 국힘당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사건도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80세의 노인 박지원 국정원장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30대 미혼 여성 조성은에게 목숨과 같은 특급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둘의 대화 수준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조성은 왈 회가 급하게 땡긴다는 말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박지원이 대답합니다. 내일 목표로 와요. 회 사줄게. 그 이후 3일, 그로부터 3일 후 2018년 10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지원의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조성은 왈 강력하고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영면하시길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2019년 2월 16일 조성은은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수척해진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왈 살 빠져서 좋겠네. 조성은 왈 얼굴 살만 빠졌어요. 뱃살은 안 빠졌다. 뱃살까지 언급하는 사이인가 봅니다. 2019년 5월 9일 조성은 왈 늘 불쑥 찾아오는 반가운 전화는 늘 설레게 한다. 박지원 왈 그게 나야? 라고 물었고 조성은 왈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돈나가 55살 때 33살 연하의 남자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3살 미혼 여성에게 80 노인이 추잡스럽게 끌떡거리는 인간 말종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세대라면 몰라도 자그만치 47세, 47살 차이가 나는 손녀와 할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소개할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이후 더 추잡한 것은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박지원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조작에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문상군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심은 이유는 바로 대선 개입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급 공작은 고급 두뇌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은 항상 최고의 인재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곁에는 항상 조성은 같은 사람,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불나방들, 한 봉다리가 부족한 인간 군상들만 바글바글 거릴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정신 영수였습니다.